주차장에 낡은 소형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에서는 60대 중반의 김민석 씨와 그의 아내 박순자 씨, 그리고 딸 김민지가 내렸습니다. 민지는 정성껏 차려입고 손에는 정성스럽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민지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꼭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준호 부모님도 분명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민석 씨는 낡은 양복을 매만지며 사람의 진심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며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이 화려하게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차에서는 강대우 회장과 그의 아내 최영미 여사, 그리고 그들의 아들 강준호가 내렸습니다. 영미는 고급스러운 명품 가방을 들며 주변을 둘러보다가 민지 가족의 낡은 소형차를 발견했습니다. 저기 봐요, 저 차. 설마 준호 여자친구네 가족이 저런 차를 타고 온 건 아니겠죠? 남편인 강대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만나봅시다. 준호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오늘은 민지와 그 가족을 존중해 주세요. 그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드디어 두 가족이 레스토랑 입구에서 마주쳤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서로를 보며 긴장된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양가 부모님을 소개했고 민석 씨도 겸손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미 여사는 민석 씨의 낡은 양복과 순자 씨의 소박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겨우 인사를 받았습니다. 민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건넸지만 영미 여사는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영미는 민석의 낡은 양복과 순자의 소박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계속해서 경멸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모두 테이블에 앉자 웨이터가 메뉴판을 나눠주었습니다. 강대우 회장이 분위기를 풀기 위해 민지에게 직업에 대해 물었고, 민지는 SK그룹 기획실에서 일하고 있으며 준호와는 회사 합동 프로젝트에서 처음 만났다고 답했습니다. 영미 여사는 관심 없다는 듯한 태도로 밖에서 본 소형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밖에서 본 소형차가 혹시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네, 제 차입니다. 20년 넘게 함께한 소중한 차죠. 영미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20년이요? 당신네 집은 자동차가 그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그런 낡은 차를 타고 상견례에 오셨어요? 테이블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준호가 어머니의 무례한 발언에 당황했지만 그때 갑자기 영미 여사는 차갑게 아들의 말을 끊고 이런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지가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영미 여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당장 파혼하자고 소리쳤습니다. 강대우 회장이 아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영미 여사는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호는 민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강 회장 가족이 VIP룸을 나가고 민지 가족만 남았습니다. 민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석 씨는 딸의 손을 잡으며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고 위로했고, 민지는 아버지가 무시당한 것에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다고 흐느꼈습니다. 순자 씨는 딸을 안아주면서 위로했습니다. 민지야 울지마. 내 아버지는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한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민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돈과 명예만 보는 사람들이 있단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야.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될 거다. 레스토랑을 나가는 민지 가족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 씨의 어깨는 처져 있었지만 그의 걸음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어딘가 모르게 위풍당당했습니다. 혼자만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의 상견례는 10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 가족의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어릴 적 사진첩을 꺼내 펼쳐보던 민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석 씨는 3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운전대를 잡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우리 민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해. 아버지는 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할 테니 걱정하지 마. 민지의 귓가에 아직도 아버지의 말씀이 생생했습니다. 민석 씨에게는 특별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20년 된 소형차였습니다. 어느 날은 엔진이 고장났을 때 새 차를 사자는 아내의 말에도 아직 충분히 고칠 수 있어라며 며칠 밤을 새워 직접 수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지는 아버지의 끈기와 검소함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민지의 방에는 서울대학교 졸업장과 각종 표창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민지는 주간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하며 스스로 용돈을 벌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에도 민지의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밤을 새워 공부했고 방학 때는 항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대기업 인턴십에 도전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입사 첫 월급으로 민지는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사드렸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따뜻한 털 조끼를, 어머니에게는 편한 운동화를 선물했습니다. 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기뻐하셨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지는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밤을 새우는 일도 많았지만 아버지의 삶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대리로 승진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젝트에서 민지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민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유명한 강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꽤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지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진실된 마음이 더 소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준호의 어머니가 민지의 가정환경, 특히 민석 씨의 낡은 소형차를 보고 경멸했던 그 순간 민지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차로 어떻게 우리 가족을 부양해왔는지, 그 차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민지는 사진첩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민지는 눈물을 닦고 사진첩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딸답게 어떤 역경 앞에서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상견례 후 강 회장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현관을 지나 넓은 거실에서는 최영미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어떻게 그런 집안의 딸과 결혼한다고 했니? 우리가 3대째 지켜온 가문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니? 영미 여사는 화가 난 목소리로 아들을 질책했습니다. 강 가문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유서 깊은 재벌가였습니다. 준호의 증조할아버지는 해방 후 작은 섬유공장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할아버지 대에 이르러 그 사업은 대규모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강대우 회장은 그 가업을 더욱 확장시켜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저택 벽면에는 세대에 걸친 가문의 역사가 사진과 상패들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훈장과 대통령 표창, 국제적인 상을 받는 모습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 가문의 자부심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줄 유산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 나라 사람들이 굶주릴 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 위기 때마다 앞장서서 기부하고 봉사했어. 그런 우리 가문의 며느리감이 택시기사인 딸이라니. 영미 여사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대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내보다는 온건한 성격이었지만 역시 가문의 전통과 체면을 중시했습니다. 여보,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도 민지 양은 서울대를 나오고 우리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인재라고 하던데. 학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집안의 배경과 문화가 우리와 너무 다르다고요.
그리고 그 낡은 소형차. 어떻게 그런 차를 타고 상견례에 올 수 있죠? 최소한의 예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영미 여사는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처져 있었고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그는 평생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유치원부터 최고의 명문학교에 다녔고 대학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심지어 입사한 회사도 가족 기업이었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호의 방은 트로피와 상장으로 가득했지만 그것은 모두 어머니가 원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피아노 콩쿠르 상장, 전국 수학경시 대회 금메달, 해외 인턴십 수료증. 이 모든 것은 준호의 진정한 열정보다는 어머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강 회장 아들이라는 것도 모르고 저를 좋아해준 첫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좋아했다고? 그럼 지금은 알고 있다는 거니? 그래, 우리 집안의 재산과 지위를 알고 접근한 거지. 영미 여사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고 민지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했을 정도로요. 준호는 간절한 눈빛으로 설명했지만 영미 여사의 표정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영미 여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정재벌 회장 따님과 만남을 주선해 놓았다. 그 집안은 우리와 비슷한 역사를 가진 명문가야. 며칠 전에 사진도 보여줬잖니. 예쁘기도 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까지 나온 똑똑한 아이야.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하려 했지만 평생 몸에 밴 습관처럼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내면에서는 반항심이 일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강대우 회장은 아들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그도 아내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에 가끔은 숨이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이어온 결혼 생활에서 그는 한 번도 아내에게 진지하게 반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아, 네 어머니 말도 일리가 있어.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내 인생의 동반자로 더 적합할 수도 있어. 민지 양이 아무리 훌륭해도 환경이 차이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법이야. 강 회장은 타협점을 찾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준호의 방에는 민지와 찍은 사진 한 장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사 체육대회에서 함께 찍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지를 만난 후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의 실패로 그 모든 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 민지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준호야, 내일 정 회장님 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거 잊지 말아라.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만남이니까. 영미 여사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처음으로 반항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민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고 그녀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어머니의 그늘에서 자라온 그에게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빛나는 도시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어머니가 정해준 길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 두 갈래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기업 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민지는 꼼꼼하게 준비한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마케팅 전략팀 김민지 대리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민지는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치밀한 분석과 창의적인 전략에 회의실은 집중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되자
회의실 뒤쪽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김 대리님 해외 시장 진출 부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는 강준호였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민지는 준비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또박또박 설명했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민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특히 시장 분석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업무에 대한 열정과 진지한 태도가 닮은 두 사람은 의기투합했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협업은 매일매일 이어졌습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은 김민지 대리와 강준호 사원의 노력 덕분입니다. 사장님의 치하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동료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준호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평범한 패션과 소박한 취미를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진솔한 모습에 민지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길거리 떡볶이예요. 비싼 레스토랑보다 포장마차에서 먹는 떡볶이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준호의 소박한 고백에 민지는 더욱 친근함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화려한 곳보다는 소박하고 정겨운 장소를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민지에게 가족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가끔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럽다는 말을 했습니다. 민지는 그런 준호를 이해하고 위로했습니다. 연애 6개월 차, 두 사람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름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준호는 민지에게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내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나는 강대우 회장의 아들이야. 민지는 놀랐지만 곧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부모님 기대가 부담스럽다고 했던 거구나.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준호는 민지의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부모님 특히 어머니가 까다로우셔서 내게 말하기가 망설여졌어. 하지만 이제 정직하게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이어가고 싶어. 두 사람은 제주도의 별빛 아래에서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민지는 준호에게 자신의 가정 환경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택시기사인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검소하지만 따뜻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준호는 더욱 민지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버지처럼 성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분을 장인어른으로 모시게 되다니 영광이야.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민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귀경 후 준호는 부모님께 민지를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부모님도 아들의 진지한 태도에 마침내 상견례를 허락했습니다. 민지 역시 자신의 부모님께 준호를 소개했고 민석 씨와 순자 씨는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두 사람은 상견례 날짜를 잡았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준호는 민지의 부모님을 만날 생각에 기뻤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심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상견례 날이 왔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미래를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서 지냈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수십 통의 문자와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너무 깊었고 준호가 어머니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민석 씨도 평소보다 더 일찍 나가고 늦게 돌아왔습니다. 딸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민지의 방문 앞에 매일 세끼 식사를 놓아두었지만 대부분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순자 씨가 문을 열자 강 회장 부인 최영미 여사가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영미 여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순자 씨는 당황했지만 예의상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방에 있던 민지는 낯선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곧 그것이 준호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민지야, 준호 어머님이 오셨어.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민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방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일주일간의 눈물로 붓고 창백했습니다. 영미 여사는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할 말이 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민석 씨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거실에 앉아있는 영미 여사를 보고 놀랐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민석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영미 여사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는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우리 준호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지금까지 들인 교육 투자비와 해외 연수비 내역입니다. 총 3억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영미 여사가 봉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민지 가족은 영문을 몰라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차기 임원으로 준비되고 있어요. 앞으로 회사를 이끌어갈 사람이라고요. 영미 여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딸은 우리 아들과 격이 달라요. 아무리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집안 배경이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함께할 수 있겠어요?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분노로 떨리는 손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민석 씨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님, 저희 남편이 비록 택시기사지만 돈으로 딸의 행복을 거래할 만큼 천박하지는 않습니다. 영미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모욕하는 겁니까? 모욕은 오히려 여사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것 아닙니까? 상견례 자리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영미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더 할 말은 없겠네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당신 딸이 우리 아들에게 다시 접근한다면 택시 운전 경력도 당신 딸이 직장 생활도 순탄치 않을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영미 여사는 비서와 함께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순자 씨는 딸 옆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가 왜 미안해하니?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의 가치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우리 딸, 이제 그만 울자. 너는 충분히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딸이야. 엄마 아빠는 늘 내 편이란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석 씨는 베란다에서 혼자 담배를 피우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에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과 함께 무언가 결심한 듯한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지의 방에서는 여전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준호가 보낸 마지막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민지야, 어머니가 너희 집에 찾아갔다고 들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내가 해결할게. 제발 연락해줘. 하지만 민지는 그 문자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당한 모욕은 결코 잊을 수 없었고 준호와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자존심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파혼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아버지를 걱정하며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마침 외출 중이셨고 민지는 혼자 집 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서재도 정리해드려야겠다.
민지는 평소 아버지만 사용하는 작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민지가 먼지를 털고 있던 중 실수로 책장 위에 작은 상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급히 정리하던 민지의 눈에 낡은 서류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장.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졸업장의 이름은 분명 아버지 김민석 씨였습니다. 날짜는 40년 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밑에 있던 서류들이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 증명서와 판사 임용 예정 통지서였습니다. 민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평생 택시기사로만 알고 있던 아버지가 사실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까지 합격했던 엘리트였다니. 한쪽에는 오래된 앨범도 있었습니다. 앨범을 펼치자 학생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법대 동아리 활동, 모의 재판 대회에서 상을 받는 모습, 그리고 졸업식 날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까지. 아버지의 눈빛은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앨범 사이에서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도 발견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생, 김민석 씨 향후 법조계 주목받는 인재로. 기사에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사진과 함께 법조인의 꿈을 가진 청년의 당찬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빛나는 경력을 가진 사람이 평생 택시기사로 살았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급히 서류들을 정리하고 상자를 원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지야, 왔구나.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민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속은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민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법대를 나오셨나요?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 씨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니? 민석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지는 서재에서 발견한 서류들에 대해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해주려고 했었다 언젠가는. 민석 씨는 4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먼 눈빛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는 법학도로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어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판사 임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아버지, 즉 민지의 할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즉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판사 임용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고 결국 임용을 포기하고 택시기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만 하려고 했다. 빚을 갚고 다시 법조계로 돌아갈 생각이었지.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는 데만 10년이 걸렸고 그 사이에 민지와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에 택시기사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법조계로 돌아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너희 교육비도 필요했고 그렇게 40년이 지나버렸구나. 민석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했지만 자녀들이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헌신했던 것입니다. 후회하시지 않으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석 씨는 고개를 젓고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는 없다.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살아온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다만 가끔 법률 서적을 읽을 때면 그때의 꿈이 생각나기도 한다. 민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생을 택시기사로 살면서도 결코 자신의 지식과 배움을 버리지 않았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모욕한 강 회장 가족이 더욱 밉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런 아버지를 둔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자랑입니다. 민석 씨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내가 법대 출신이라는 게 자랑거리가 될까봐, 너희에게 내 과거가 부담이 될까봐. 민석 씨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과거를 숨긴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자신의 이력과 명예를 기꺼이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희생이었습니다. 이제라도 법조인의 꿈을 다시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민석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 하지만 내게는 다른 꿈이 있단다. 퇴직하면 지역 법률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해보고 싶어. 내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구나. 민지는 감동에 젖어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택시기사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위대한 지식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민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리라고. 그날 이후 민지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준호는 갑자기 휴가를 내고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업무를 보던 민지 앞으로 한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민지 씨, 이거 혹시 봤어? 오늘 아침 신문인데. 동료가 내민 경제신문의 일면에는 강대우 회장 일가 세금 탈루 의혹이라는 대문짝만한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읽어내려가자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강대우 회장이 운영하는 그룹이 지난 5년간 약 500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압수수색을 마쳤고 강 회장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지는 혼자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강대우 회장과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금 탈루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갑질 논란, 직원 폭언 녹취록 유출, 편법 상속 의혹까지 마치 댐이 무너진 듯 부정적인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강 회장 부인인 최영미 여사의 갑질 논란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를 폭언으로 내쫓고 백화점 직원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민지는 자신을 모욕했던 그 오만한 표정이 떠올라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튿날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세금 탈루 의혹에 더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부실하다는 내부 고발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식회계 의혹, 실제 부채 규모 공시의 3배라는 헤드라인이 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민지는 이 모든 소식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거만함 뒤에 이런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니. 주말 민지는 예전에 준호와 함께 자주 갔던 한강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준호였습니다. 민지야, 지금 뉴스를 보고 있을 거라 생각해. 모든 것이 사실이야. 우리 가족이, 특히 아버지가 저지른 일들. 난 정말 몰랐어. 미안해. 민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쌌습니다. 분노, 연민, 혼란스러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안도감까지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는 본사 앞에 항의하는 직원들과 협력업체 사장들의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강대우는 사죄하라, 허위 공시로 투자자, 기만한 책임을 물어라 등의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지의 아버지 민석 씨는 아침 식사를 하며 신문을 펼쳤습니다. 일면에는 강대우 회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때 당당하고 오만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숙인 채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쓴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민석 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단다. 정직하게 번 돈으로 겸손하게 사는 사람과 불법으로 번 돈으로 허세 부리며 사는 사람. 결국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지. 그날 오후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 대우그룹의 주가가 한 달 만에 70%나 폭락했고 회사는 사실상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부실 경영과 분식회계로 위태롭게 버텨오던 회사의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민지는 TV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토록 자신들의 부와 지위를 내세우며 민지의 가족을 업신여겼던 강 회장 가문. 그들의 화려함은 모두 거짓된 거칠애였고 그 안에는 부패와 불법, 그리고 거짓말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낡은 소형차가 부끄럽다고 했던 사람들, 결국 진짜 부끄러운 건 무엇이었을까?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강 회장 가문의 저택에서 준호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민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최영미 여사는 아들의 결혼 상대로 재벌가 딸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영미 여사는 경제신문을 보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에 정 회장 따님과 점심을 함께 하기로 했어. 좋은 집안이고 교양도 있고 널 위한 최고의 선택일 거야.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민지와 결혼할 겁니다. 영미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택시기사 딸.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영미 여사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 의지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가방 하나를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자신이 몰래 구해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너무 늦게 연락해서. 우리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지의 집 앞에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급 승용차도 명품 옷도 걸치지 않은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지는 현관문을 열고 준호를 보며 놀랐습니다. 준호 씨, 어떻게 여기에? 민지야,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재산도 지위도 다 버리고 왔어. 하지만 네가 원한다면 내 전부를 다해 너와 함께하고 싶어. 준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실에서 준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민지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존경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힘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제 능력으로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석 씨는 묵묵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딸을 향한 깊은 사랑과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준호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와 민지는 손을 꼭 잡고 강 회장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준호의 부모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한 두 사람의 결단에 이제 강 회장 부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번만 민지의 부모님께 정중한 인사를 올리고 싶다고 고집했습니다. 이번에는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대우 회장도 아내의 지나친 행동에 미안한 마음이 있어 이를 수락했습니다. 찻집에 먼저 도착한 민지의 가족은 긴장한 채로 강 회장 가족을 기다렸습니다. 이전 상견례의 끔찍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민석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이런 자리 다시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데.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 찻집 문이 열리고 강대우 회장과 최영미 여사, 그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영미 여사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강 회장은 정중한 태도로 민지 가족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요.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석 씨가 얼굴을 들어 강 회장을 바라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갑자기 찻집 안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눈을 크게 뜨고 민석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혹시 민석이 김민석 아닌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석 씨도 놀란 표정으로 강 회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상견례에서는 너무 긴장한 탓에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야 그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우 강대우, 민석 씨의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준호와 민지, 그리고 양가 어머니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영미 여사가 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민석 씨에게 다가가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이군. 정말 너였어? 내가 어떻게 몰랐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울대 법대에서 함께 공부했었어. 준호와 민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택시기사가? 영미 여사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 회장은 갑자기 감정에 푹 받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 은인이에요. 내 인생을 구해준 사람이라고요. 찻집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강 회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우리가 3학년 때였어. 나는 시험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지. 그날 밤 나는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었어. 영미 여사는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준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민석이가 나를 발견하고 밤새 나와 함께 있어줬어. 그는 내게 말했지. 인생은 길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그리고 나를 데리고 내려왔어. 민석 씨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듯 했습니다. 강 회장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민석 씨의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에 갑자기 내가 사라졌어. 연락도 안 되고 난 줄곧 너를 찾아왔지만 민석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여동생들을 돌봐야 했고 빚도 많이 남았었지. 법조인의 꿈을 접고 택시를 운전하기 시작했어. 그게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길이었으니까. 그 말에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미 여사는 이 모든 상황에 압도되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상견례에서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의 은인이라니. 그것은 그녀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준호는 민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3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강 회장은 갑자기 일어나 영미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우리 아들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원하든 들어주겠다고 했지? 지금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준호와 민지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것이야. 영미 여사는 당황했지만 남편의 단호한 표정에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무례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영미 여사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가족은 30년 만의 재회를 축하하며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두 가문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30년 전의 인연이 오늘날 두 젊은이의 사랑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아직 모두가 알지 못하는 더 큰 비밀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무사히 마무리되고 이후 혼수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두 가족은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민석 씨는 강남 한복판의 최고급 빌딩 꼭대기에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아버지, 여긴 너무 비싼데요. 민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민석 씨의 눈에 장난기가 어렸습니다. 약속 당일 강 회장 가족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영미 여사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티냈지만 준호를 위해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때 로비에서 그들을 맞이한 것은 20년 된 낡은 소형차를 몰고 온 민석 씨가 아니라 고급 정장을 입은 민석 씨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 회장님.
민석 씨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건물 보안원들은 모두 민석 씨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심지어 총지배인으로 보이는 사람까지 경의를 표했습니다. 강 회장 가족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꼭대기 층으로 향하는 동안 민석 씨는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빌딩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강남 중심부에 위치한 프라임 부동산이죠. 요즘 이런 위치의 건물은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듭니다. 강대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이 빌딩은 매물로 나온 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절대 팔지 않는다고. 민석 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습니다. 절대 팔 생각이 없거든요. 영미 여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그때 건물 한켠의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레스토랑 지배인이 공손하게 맞이했습니다. 강 회장 가족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었습니다. 민지 역시 처음 듣는 호칭에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영미 여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민석 씨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부터 하시죠. 최고급 코스 요리가 나왔고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강 회장 가족의 표정은 계속해서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석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빌딩 주인을 소개합니다. 민석 씨가 자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강 회장 가족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민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해가 안 가실 테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석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택시 운전은 제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이었죠. 낮에는 택시기사였지만 밤에는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민석 씨는 서랍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강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유한 부동산 목록입니다. 강남 일대에만 빌딩 5채, 상가 12개, 아파트 23채가 있습니다. 총 자산 가치는 약 500억 원에 달합니다. 영미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물잔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낡은 소형차는? 영미 여사가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된 제 첫 차입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죠. 그리고 그것은 제 철학이기도 합니다. 겸손함을 잃지 않기 위해, 그리고 삶의 본질을 기억하기 위해 저는 늘 그 차를 몰았습니다. 민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버지,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공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내 재산에 기대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단다. 민석 씨는 다시 강 회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강 회장님 회사가 요즘 자금난을 겪고 있다고 하던데요.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회사가 큰 프로젝트에 실패하면서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강 회장님, 제 딸 시집 보내는 선물로 작은 빌딩 하나 드릴게요. 강남역 근처에 있는 15층짜리 빌딩입니다. 월 임대료만 10억이 넘습니다. 이것으로 회사의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겁니다. 강 회장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영미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 회장님, 영미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사와 존경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민지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민지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민석 씨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란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로 낡은 소형차 한 대가 서울 거리를 달리는 모습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겸손함과 자존심을 동시에 지켜낸 한 남자의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두 가족은 고급 식당이 아닌 민지 가족의 소박한 집 마당에 모였습니다. 김민석 씨가 평생을 함께한 그 낡은 소형차가 마당 한켠에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강대우 회장은 이제 민석 씨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영미 여사의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어머니 박순자 씨에게 다가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민지와 준호는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석 씨는 마당 한켠에 있는 오래된 소형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삶의 철학이었지요. 부를 드러내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서 진짜 중요한 것에 투자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한 달 후 민지와 준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식장에 도착한 민지의 아버지는 여전히 그 낡은 소형차를 타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하객이 그 차를 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강대우 회장 부부는 민석 씨에게 허리 숙여 인사했고 영미 여사는 민지의 어머니에게 진심 어린 포옹을 건넸습니다. 결혼식 끝에 민석 씨는 신랑 신부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소형차의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차 열쇠가 아닙니다. 이것은 검소함, 성실함, 그리고 진정한 부의 의미를 담은 선물입니다. 너희 두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나침반으로 삼아주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 열쇠를 받았고 모든 하객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그 결혼식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은행 계좌나 고급 자동차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검소한 삶의 지혜,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행복이었습니다.